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하락을 했는데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이거 악재입니다. 이게 호재가 되려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악재예요. 지난번에 환율이 1,500원 돌파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은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환율 하락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은 그때하고 동일한데 미국의 달러의 영향이나 관세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환율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악재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때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에다가 관세 부과해. 두 번째가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를 절상하라고 했죠. 환율을 하락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되어야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현재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세는 협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은 한 달 사이에 거의 80원가량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현재 대처를 잘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 있죠. 힘들긴 하고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위안화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더 가져가 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원하는 그 두 가지 조건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다 함께 강세를 보이면은 미국 수출하는 입장에서 경쟁국들이니까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늘 자료에서 단편적일 수 있어요. 문제가 우리나라 원화만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1980년대 후반에 3조 황 들어오셨을 건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됩니다. 1985년 당시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각국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우리나라도 포함이었어요. 화폐 가치가 절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본이 50%인가 70% 절상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13% 절상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더 저렴해지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관세로 인한 수혜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면서 우리나라가 3조 호황을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관세하고 환율 상황에서 고환율, 환율이 올랐는 거 그런 상황이 유리한 겁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를 보면은 환율 하락이 없죠. 최근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환율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중국의 경제가 약해진 탓도 있지만요.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제품 가격 하락을 일으켜서 수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고 실제 중국에서 그 관세 부과로 인한 대응책으로 나왔던 전략이죠. 결국 고환율이 지금은 수출하는데 유리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했다는 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환율이 위험하다, 추후 금리 인상으로 버블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남미처럼 버블이 계속 키워질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근데 더 심각한 건요.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거나 외국인 자본들이 좀 더 들어와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환율만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요. 지금 금리 계속 하락하고 있죠. 경제 안 좋으니까 금리 하락해서 유동성 풀겠다는 건데 그러면 원화를 공급하면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죠. 근데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악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체질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경제가 좋을 때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 의해서 좀 인위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미국 제10년물 금리를 보면은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일본에서 뭐 국채를 매도했다, 중국에서 국채를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미국 국채 사는 게 이자도 많이 주고 환율에서도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결국 돈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상한 거 느껴지시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은데 환율이 떨어지네? 그렇다면은 어떤 트리거가 발생되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이성적인 시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채권 매수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달러를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무위험 수익률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은 무위험 차익 거래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금리는 하락하고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면은 환율이 상승해야 정상인데 달러의 약세, 뭐 관세 협상 등으로 인해서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환율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안 좋은데 환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면요, 환율은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4월 달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안 좋을 것으로 봤어요. 근데 중국의 수출 둔화에 반사이익을 좀 얻는 건가?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흑자가 3월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무역 수지 누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3조 호황, 일본의 그런 안 좋은 경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좀 혜택을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이었어요. 수출입은행에서 2분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6에서 7% 감소할 거다 라고 하는데, 4월 달에 수출이 잘 됐잖아요. 증가했고. 그렇다면은 5월하고 6월 달, 이 2달 동안에 얼만큼 안 좋아질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관세 부과도 관세지만은 이제 환율 영향도 상당히 크게 될 거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출이 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다가 달러를 팔고 재무제표에 넣을 때는 원화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 수익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지금의 상황을 좀 전환시킬 수가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예요. 이번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3조 호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있었어요. 현재 유가는 많이 하락을 한 상황으로 한 $6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금리하고 이제 저달러가 상당히 중요하죠.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만요, 화폐 가치가 절상되는 국가들, 특히 일본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전 세계에 돈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그 3조 호황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하면서 일본의 버블 붕괴 오고 92년도 러시아 모라토리움 터지면서 뭐 줄줄이 망하게 되죠. 네. 여튼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율만 하락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또 워낙 강세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면서 수출도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온다면 좋겠지만은 아니면은 힘든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환율이 어느 선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달러를 사모으는 전략을 취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